삼성 총수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주식 배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삼성 측에서도 밝히긴 했는데 이 상속세 12조 원 이상 이 규모 역대급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해외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상속세를 약 4조를 냈으니까 한 3배 정도를 낸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국내의 상속세 3년간 상속세 총합이 10조 6천억입니다. 규모를 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이전에 가장 상속세를 많이 낸 분은 고 LG 구은무 회장인데 9,215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조 원이라는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재산 분할 방식은 오늘 발표되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과 치료 등으로 인해서 그 협의를 다 끝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 지분이 약 19조 정도 되는데 예. 이 보유 지분들은 대부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들입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향후 삼성 지배구조에 박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 측에서 밝혔듯이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이냐 가족 간 협의에 따라서 하는가에 대한 향방에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그런 현황 그 그래프가 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현재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라는 그 네. 회사를 통해서 삼성그룹 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유독 관심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생명이 전자를 지배하는 형식의 순환출자구리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5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됐지만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0.7%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삼성전자가 핵심인데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관건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4.5%인데 이 금액이 15조입니다. 생명은 20%이긴 하지만 금액이 3조밖에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지분 4.5%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수할 것이냐, 예. 삼성물산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수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분배와 관련해서 혹시 가족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선 당장 어제였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삼성생명의 그 상속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삼성생명이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데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단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즉 유언이 없다는 말이었고 그렇다면 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만약에 법정 상속분으로 지배한다면 33.3%가 홍나희 여사에게 나머지 22.2%씩을 세 남매에게 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홍나희 여사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예상하십니까? 조율이 될 것으로.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015년 이전부터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가장 정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정점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지주회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계속 법정 공방이 일어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그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 지분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이 아직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전적으로 그 전례를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의 무게중심을 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지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공고한 지배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들이 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떻게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갈 것인가와 그리고 이제 그 이부진 사장과 이선현 이사장의 어떤 남매들 간의 좀 약간 재산 분할 정도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두 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가 절대적이고 삼성물산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그런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지분을 몰아준다면, 이른바 몰아준다면. 네. 동생들도 다른 그 지분을 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대신에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내에 그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동생 2명과의 그런 사업 구조, 계열 분리? 사업 분할 예, 이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밑에 동생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호텔 신라를 오래전부터 경영을 그렇죠. 하고 있었고요. 이선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의 그 섬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사장으로 물러나인 상태죠.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남매 간의 어느 정도 사업권에 대해서는 교통승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건 회장이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삼성그룹 전체, 삼성그룹 전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삼성전자와 생명이 답니다. 이 두 개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확실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기타 자산들과 기타 계열사들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남은 가족간 협의 관건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협의라고 하는 게 큰 틀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고 지금 네. 말씀하셨던 그 기타 사업 부문, 기타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네, 관측이신 그렇게 거죠? 예측하고 예. 있습니다. 네,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일단 네. 삼성 측은 연부 연납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를 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는 네. 거잖아요. 일단 올해 2조 원 가량을 내고 나면 나머지 10조 원 가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가장 우선 나올 수 있는 거는 배당금이죠. 예. 올 초에도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그 덕분에 많이 올랐고요. 향후에도 삼성 그 오늘가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고배당이 일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지배구조 고리와 전혀 무관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SDS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분 가치가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을 통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배구조 개편이 방법이 있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혹시 공익재단을 통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저 정도의 그 상속세는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 그래도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니까 고배당, 많은 배당금을 줌으로써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의 주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당을 많이 늘릴수록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비주력 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분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을 네. 거란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그룹, 삼성 계열사들의 그 주식시장 내 반응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우선 한 3개 회사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죠. 상속이 어떻게 결정되건 그리고 향후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결정이 되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삼성물산을 주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SDS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주식보다 훨씬 가치를 높여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를 주목할 수 있고 역시 그래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입니다. 아마 이 상속이 완료가 되고 가족 간의 협의가 끝나고 나면 삼성그룹은 자익은 타익은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8.5%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이 3% 이외에는 사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잠재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뭔가를 그 부분을 해소한다면 역시 삼성전자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경영적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험업법이 현재는 3%룰이라고 해서 원가,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만 하거든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때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 이상은 했는데 이게 그 국회에 올라온 법이 뭐냐면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재 시가로 하면 8.5% 중에서 약 6.48%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 측에서는 굉장한 경영권 리스크죠. 그래서 이러한 잠재 리스크를 분명히 해소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오늘 삼성그룹의 상속세 그리고 사회공헌 계획 발표 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